시녀사에게 교습비의 한 토막을 불끈 잘라서 할인을 해준 것과는 다르게 보습학원의 구원장은 화요회의에서 선생들을 앉혀놓고 미납 교습비 독촉에 대한 얘기를 길게 했다.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돈을 언제까지 내겠다는 언질도 없이 제 자식들을 학원에 계속 보내는 부모들에게 각각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아내라고 원장이 요구했다. 교습비를 떼어먹고 튀는 부모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부모들과 정기적으로 하는 전화 상담도 대개는 할 얘기가 없어서 일부러 할 말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인위적인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에게 돈을 내라는 독촉까지 직접 해야 되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원장은 선생들에게 부모들을 다그쳐 돈을 신속히 받아내라고 했지만 본인은 그 일에서 빠졌다. 원장의 지시를 듣고 난 영어 선생은 어떻게 해야 돈이 제대로 거쳐서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없앨까 심각한 기분이 들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수학선생은 반발이 섞인 표정을 가까스로 감추고 있었다. 잠깐 나와서 일하는 자신이 무엇을 어찌 할 수 있겠느냐는 얼굴이었다. 반면 임 선생만은 유독 편안한 얼굴빛을 띄었다. 직원 회의가 끝나갈 무렵에 식은 커피를 마시며 분위기가 누그러진 틈을 타서 임 선생이 원장 앞에 뾰로통한 목소리를 내었다. 임 선생은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쫓볕거리며 원장에게 고했다. 옛날 같으면 중학교 생물 시간에나 나올 법한 내용이 요즘은 초등교과에 올라오니 가르치기가 여간 민망한 게 아니에요. 임 선생이 말을 꺼내자 구원장은 솔깃 귀를 세우며 관심을 가졌다. 뭔데요? 수업 시간에 남녀의 2차 성징에 따른 신체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애가 여자의 신체를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상반신에 동그랗고 봉긋하게 올라온 것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못 들은 척 했더니 그 애가 또 묻기를 남자는 아랫도리 부분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왜 여자는 거뭇하게 가려져 있느냐고 하잖아요. 거뭇한 그 부분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물고 늘어져서 얼굴이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임 선생은 부끄럽다는 듯 두 팔을 가슴 쪽에 모으고 몸을 옹구렸다. 구원장은 수줍어하는 임 선생의 몸짓이 귀엽다는 듯 미소를 흘렸다. 임 선생의 말을 듣고 있던 수학 선생은 시답지 않은 속내로 원장 뒤편으로 보이는 책장 유리에 제 모습을 비춰보고 있었다. 얼마 전에 매직펌을 한 머리가 조금 밋밋해 보였다. 머리카락에 웨이브를 주는 편이 나을성 싶었다. 주말쯤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 모양을 디지털 펌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전부터 수학 선생은 임 선생을 꼴같지 않게 생각했었다. 수업 시간에 허튼 소리나 짓거리는 남자아이 하나를 가뿐하게 제치지 못하는 게 무슨 선생이랍시고 뚜벅거리며 학원에 나오는지 마뜩 쳐놨다. 원장 앞에서 과도하게 여성성을 드러내가며 청순한 척하려는 임 선생의 행동이
상대를 호리려는 수작인 것 같아 한편 재미있기도 했다. 후려보기에 원장은 별 매력이 없었다. 탁자에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때면 그에게서 구린 채취가 풍겨나왔다. 명품과 메이커를 좋아해서 온몸을 감나가는 것들로 둘러싸다시피 한 사람이 구린 제 몸매를 가릴 줄은 모르나 보았다. 원장의 얼굴은 농사꾼보다 더 시커머했다. 농사꾼의 얼굴은 건강한 구릿빛이라도 되지 그의 피부는 얼숭덜숭한 검정이었다. 농사꾼처럼 노동을 할 만한 몸도 안 되는 그가 거무튀튀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게다가 뱉어놓은 침이 늘어져 내리는 것처럼 피부를 타고 희끄무레한 얼룩이 얼굴부터 목줄을 지나 반팔을 입은 팔까지 흘러내렸다. 치르긴 머리카락은 기름이 쫄쫄 흘렀다. 요즘 세상에 저토록 컴컴하고 둔박해 보이는 머리색을 가진 사람은 보기 드물었다. 그가 풍기는 고린 몸매는 그렁저렁 참을만 했으나 비루한 그의 성격을 대면하는 일은 영 내키지가 않았다. 교습비 할인을 받은 시녀사가 교회에 나가 떠들어댄 덕분인지 신도들이 제 자식들을 구원장의 보습학원으로 많이 보내주었다. 뿐 아니라 그들은 계절별로 나오는 과일들을 비쌀 때 천물로 사서 보내기도 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는 신도들까지도 종종 학원에 들러서 작은 꾸러미들을 놓고 갔다. 그런 그들의 노력은 가상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인을 만들어 두려는 그들의 노력은 갸륵한 데가 있었다. 학부모들이 가져오는 과일 상자부터 약재까지 모두 집으로 들여가던 구원장이 이번에는 웬일인지 영어 선생을 불러 꾸러미를 나눠주었다. 보자기를 끌러보니 6년근 인삼이 이끼류에 덮여 있었다. 꾸러미를 받은 영어 선생이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그러자 그 목소리를 들은 학원 아이들은 자기들에게도 혹시 간식거리 같은 것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눈치였다. 유리문을 통해 선물 상자를 엿본 아이들은 조금 들떠있는 것 같았다. 해야 될 학습 분량이 끝나자 아이들이 우르르 교실 밖으로 몰려나왔다. 공부를 끝냈는데 집에 가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지지 않자 아이들은 원장실 쪽으로 다가와서 웅성거렸다. 복도에 나와 멋대로 떠들고 있던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본때를 보이려는 듯 구원장이 그중 한 명을 붙들어 세웠다. 그런 후 잡아놓은 아이의 이마에 대고 볼펜을 튕겼다. 튕겨진 볼펜은 아이의 이마를 벗어나 눈썹 부위를 때렸다. 심이 켜진 볼펜이 눈썹 부위를 칠 때마다 아이가 눈을 움찔거렸다. 볼펜 끝이 아이의 눈을 찌를까봐 영어 선생은 신경이 쓰였다. 벼랑간 구원장이 볼펜을 던져버리고 막대기를 가져왔다. 그러고는 아이의 어깨와 머리를 번갈아가며 막대기로 쳤다. 아이가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마구 비벼댔다. 막대기는 반질반질한 매로 원장이 늘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물건이었다. 이어 원장이 교실로 들어갔다. 그는 신발을 신은 채로 발을 덜컹 의자 위에 올렸다. 그런 후 정강이가 훤히 보이도록 바짓단을 훌러덩 걷어 올렸다. 제 털북숭이 다리를 막대기로 벅벅 긁으며
그는 아이들 앞에 감시관처럼 서 있었다. 선글라스를 머리띠처럼 걸쳐 쓰고 기름이 쫄쫄 흐르는 시커먼 머리카락을 막대기로 쓸어내리다가 되기시에 흘러내린 하얀 비듬을 탈탈 털어냈다. 구원장은 제 정강이를 긁다가 비듬을 털어내는 행동을 거푸해대며 시간을 보냈다. 구원장은 그날의 학습 분량을 끝낸 아이들을 집에 보내줄 수 없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오래 머물며 시간을 끌어줘야 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부모들은 만족스러워했다. 구원장은 부모들의 비우위를 맞추는 것이 학원 운영의 지름길이라고 믿었기에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이었다. 학습을 끝낸 아이들은 더 이상 공부에 흥미를 가지지 않았다. 책상 아래쪽에 눈과 손을 두고서 아이들은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었다. 게임을 하며 한참을 허우적거린 후에라야 집에 가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질 터였다. 학원에는 정해진 규칙이나 약속이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원장의 마음대로 정해졌다. 언제쯤 원장의 입에서 가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질까를 기다리며 아이들은 지겨운 시간을 흘려보냈다.